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.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.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.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.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. 안녕하십니까. 뚱블리 정상근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.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의원을 지명을 했어요. 네. 조금 전에 춘추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발표하고 조금 전에 끝났는데, 자, 내각을 잘 이끌어준 이낙연 총리한테 감사한다. 또 자신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도리다.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고 입법부 수장을 하셨는데 그분을 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없었다. 이런 대충의 대략적인 대통령의 코멘트였습니다. 자, 청취자 여러분,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아시죠?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배 수장님, 네.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? 습격 사건입니다. 습격 사건. 네, 주유소 습격 사건이 아니고요. 국회 습격 사건입니다. 어제 뭐 다 알죠. 뭐 국회가 이제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하고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? 네, 국회 본관 앞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.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우리공화당 지지층 약 8,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국회 본청까지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. 욕설, 네. 폭력, 또 바로 인근에는 이 정의당의 천막까지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본청으로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저지 규탄 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집회에 참여가 했습니다. 그 정의당 관계자 보니까 화면에 머리 이렇게 잡히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. 네.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도 뭐 폭행을 당해서 안경이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러고. 네, 그렇습니다. 뭐 홍영표 대변인도 이 봉변을 당할 뻔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. 그리고 이 뚱블리. 네. 습격대하고는 별도로 말이죠. 시위대는 국회 본청 주변을 빙빙 돌았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? 이것도 좀 보시기에 따라서 좀 기이한 행동인 것 같은데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종교적 의미요? 네네.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이 성벽 주변을 행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제 들어왔던 이 국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 중에 이 기독교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시위대는 이 곳곳에서 뭐 할렐루야, 뭐 아멘 이런 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이 다소 좀 극단적인 기독교 세력이 이 황교안 대표의 좀 지지 기반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바로 이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이 전광훈 목사의 또 네. 지지자들이기도 합니다. 그 정광훈 목사가 강화문 집회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월요일날 국회로 가라고? 네, 이 정광훈 목사는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입김이 여기 국회 안으로 들어온 것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네.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었다. 처음 듣네. 그럼 근데 이런 거 자유한국당이 어제 조장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집회가 사실 정당 연설회로 열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국회 경내에서는 집회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민주노총이 이 국회 담벼락 밖에서 집회를 하다가 일부 이제 참가자들이 국회 안쪽으로, 그러니까 국회 그 외곽 담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담 넘어가다가 네네 이것 때문에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한테 징역 4년이 선고가 됐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 정당 설명회를 명목으로 사실상 국회 안에서 집회를 한 뭐 그런 셈이죠. 뭐 그것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늘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일부 이제 폭력 사태도 좀 벌어졌던 건데 이 원래 국회 경위들이 이 바깥 문을 차단하고 닫아놓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문을 열어라. 그러니까 뭐 우리 지지자들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왜 막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게 문을 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뭐 태극기,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길을 들고 우르르 국회 안으로 몰려들었고 이 본청 진입 과정에서 또 이 폭력 사태가 또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. 네. 근데 어제 이 시위대들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국회 경내로 들어왔을 때 네네. 황교안 대표가 그 소형 마이크를 잡고 외친 게 있어요. 저희가 육성을 준비했는데 자 틀어주세요.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오셨습니까? 막혔죠? 오래 고생하셨죠?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.
네,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. 그렇습니다. 이제 국회 안으로 경내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.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결사 저지에 동참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승리다.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 발언 자체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오히려 그렇죠. 이래서는 안 된다. 폭력까지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걸 오히려 자제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. 네.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좀 안 좋게 좀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네.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황교안의 극우 공안 정치로 국회가 아비규환이 됐다. 실제 문희상 의장이 이 시위대를 피해서 또 이동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거든요. 그런 만큼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오늘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잘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죠. 네,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본회의 말씀하시는 거죠. 예. 두 가지 이유에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. 일단은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이 벌써 16일이었는데 지금 하루가 지났고요.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물리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시위대까지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결사 저지 규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도 상정이 쉽지 않습니다.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도 득표율 또 이 연동형 캡 이것 가지고서도 아직 절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절충이 또 합의가 도달돼야만 이 본회의가 열리고 또 상정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네. 네. 제가 아까 그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4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. 네, 구형. 네, 네. 검찰에 의해서요. 네. 네. 또 정확하게. 네. 자,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? 네. 두 번째 뉴스는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. 예. 뭐 골자 다시 한번 볼까요? 네,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이 투기를 위해서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을 이 현행 40%에서 20%로 낮춥니다.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40% 대출을 받을 수 있고 9억 원이 초과하면 그 초과분부터는 이제 20%만 예. 이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못 해주겠다. 네, 주택 구입을 명목으로 담보대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고가 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꾸고요.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구입하면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고 꼭 전입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고요. 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,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, 이 종부세도 최대 0.8% 포인트 종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종부세. 네.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나왔던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종부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또 논란이 있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을 통해서는 어떤 이 재산 불리기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강한 의지와 함께 종부세율도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. 종부세를 두 분이 계속 강조하시네요. 무겁습니다. 네. 뭐 이렇게 부동산 정부 대책 어제 듣고 뚱코벨 뭐 걱정되는 듯한 인상이에요. 저 전혀요. 전혀 뭐 해당 사항 네네. 없어요? 제 뭐 없어가지고요. 제가 믿을 거라고는 네. 헤어스타일밖에 없어서. 그 잔디 머리에도 그 저 무슨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우리 아까도 저기 핵 애청자분이 이제 시청자분께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유튜브에서 왜 이 네. 헤어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느냐. 믿을 건 헤어스타일밖에 없어요. 그러다 잔디세 나와요. 잔디세. 저 내야죠. 뚱블리 기자 걱정돼요? 이 정부 이 부동산 대책 어제 듣고?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네. 시가가 1억이 안 됩니다. 네. 전혀 저는 상관이 없어요. 웃을 일은 아니네요. 네, 아니 뭐 잘 살고 있습니다. 네. 자 잔디 소장님. 네. 정부가 갑자기 또 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고 봅니까?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안 잡히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부동산 내놓는 건데. 정책에 대한 이제 불만이 폭증한 것인데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 국회에 출석을 했을 때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면 한반도 평화다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못한 것이 뭐냐 해서 듣고 싶었던 야당 의원들이 듣고 싶었던 답이 부동산이었거든요. 네. 이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
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12 며칠입니까? 16. 네, 이 대책이라고 어제, 예. 어제죠. 네, 12, 16 대책이고 그랬던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계속 급상승하는 겁니다. 대책을 세우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또 급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가 대책 내놓고.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는 모든 대책을 다 쏟아낸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보니까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들 보고 집 한 채만 남기고 2채 이상인 사람은 한 채 팔아라 이런 네. 주문을 했다면서요? 이게 권고라고 쓰고 의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인데 청와대 지금 이 고위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내에 이 2채 이상 뭐 2~3채겠죠. 그런 비서관이 고위 참모가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이 면이 안 서는 거죠. 정부에서는 고강도 대책을 세우는데 청와대 참모가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 시민단체 중에 유력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경실련에서 이 최근에 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또 지적을 보고서를 내놓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큼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인데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 본인은 서울에 한 채, 청주에 한 채 있다. 네. 그래서 수도권 2채는 아니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네. 자, 뚱블 기자. 네. 어제 대책으로 집값이 좀 잡힐 전망입니까? 어때요? 뭐 일단 지난해 9.13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 서울 집값이 어찌됐든 32주 정도 하락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뭐 약발이 좀 먹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또 한 20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걸 보고 있다가 이번에도 대책을 내놨는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뭐 앞으로 뭐 절대 이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만약 이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 계속되면 이 내년 상반기에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. 에밀레 종이 뚱 하고 올렸는데 지금 YTN 보는데요. 국회 앞 현장 상황이 나오네요. 오늘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태극기하고 큰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현장 상황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? 네, 조국 전 장관이 재소환됐습니다. 네,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건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소환이 됐을 때는 이 정경심 배우자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뭐 입시 비리 의혹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소환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이 특수조 반부패 이 특수부 건으로 이제 소환이 된 것인데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건으로 감찰 무마 의혹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요? 네,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꽤 자세히 그때 유재수 전 그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권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이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자신의 자녀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묵비권으로 그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빨리 기소가 돼서 이 재판정에서 좀 진실 여부를 다투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 이 유재수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장관 본인만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좀 그런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검찰이 공방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청와대와 검찰이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. 이게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13일에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이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또 확인이 가능했다 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뭐 의미를 정확하게 해라. 그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확인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 확인이 가능했는데 안 했다는 거냐 뭐 이렇게 문제를 삼기도 했고 또 뭐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청와대 이 수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수석들이 또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재반박을 하니까 또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아니 뭐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왜 이렇게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언론을 감싸냐 이렇게 또 재반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참 매일같이 기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요.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보세요. 뭐 유재수,
뭐 김기현 전 네, 부산시장권에 그래서 또 고래고기 사건. 네, 고래. 그래서 오후 2시 30분 네. 이 허리케인 무거운 녀석들 채널 고정을 해야 됩니다. 예. 고래고기 사건 얘기 나온 김에 고래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? 고래. 어떻게 운다고요? 고래. 고래고래 소리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는 건 아니겠죠? 네.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.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. 두 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무거운 녀석들.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